메탈 재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리플렉턴스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반사 옵션을 세팅을 해주게 되면 이제 주변 환경을 반사시켜주는 그런 광택감 있는 재질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 메탈도 비슷하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별도로 다루려고 하고요. 메탈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광원이 맺히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살펴보시면 그 금속이 가지고 있는 고유 컬러가 같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비금속 반사체와는 그런 느낌 자체가 이제 다른 그런 느낌을 주게 되고요. 그런 고유의 컬러를 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슈퍼디에서 설정하는 머티리얼의 컬러 채널하고는 또 따로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존재를 합니다. 슈퍼디 화면을 보면서 이제 메탈 재질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본 디퓨즈 재질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하셔서 아예 그냥 새 재질에서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재질을 보시면 컬러가 설정이 되어 있고, 리플렉턴스가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반사 모델을 보시면 그냥 일반 스페큘러 블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반사를 맺힐 수 있는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반사 모델로 바꿔주시고요. 뭐 백메이나 GGX 뭐 상관없고, 뭐 리플렉션, 레가시 모드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묘한 디테일의 차이만 있을 뿐 그런 반사와 관련된 옵션은 동일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단은 설정을 해 주시고요. 러프니스는 약간 메탈릭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러프니스는 조금 줄여주고, 리플렉션 스트렝스는 한 90 정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강한 반사를 한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컬러 쪽에다가 저희가 좀 강한 컬러를 설정을 해 보게 되면, 기본 컬러 채널에 있는 컬러에 덧붙여서 이제 반사되는 느낌이 합성되는 이런 결과로 재질이 세팅이 됐는데, 만약에 금속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방식의 세팅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크게 먼저 세팅하셔야 될 부분은 리플렉턴스에 있는 그 반사 모델의 어테뉴에이션이라는 옵션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탈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메탈로 바꿔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메탈이라는 모드는 이전 버전에서 사용하던 그런 모드이고요. 이제 지금 이제 업데이트된 최신 버전에서는 이제 메탈을 사용할 때는 맥시멈 모드로 사용하셔서 이제 최대한 리플렉턴스의 특징을 최대한 합성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컬러 채널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컬러는 전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게 세팅이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 골드다라고 하면은 골드가 가지고 있는 컬러의 그런 느낌은 이 리플렉턴스 채널에 있는 레이어 컬러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컬러 골드와 저희 머릿속에 있는 골드와 비슷한 톤의 컬러 값을 넣어 주시게 되면은 이제 그런 느낌으로 컬러가 반영이 되어서 렌더를 해 보시면은 약간 이제 그런 메탈릭한 표현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간 가장자리 부분에 원래 가지고 있는 컬러감이 이렇게 좀 묻어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싫고 이제 완전 순수한 어떤 금속성만 가지고 있는 결과를 원하신다면 이런 컬러 채널의 체크를 풀어서 아예 컬러 채널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셔도 렌더링 결과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순수한 금속의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컬러 채널이 반영이 되었을 때랑 컬러 채널을 아예 껐을 때랑, 오히려 컬러 채널이 꺼졌을 때 훨씬 더 금속성이 더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제 컬러 채널을 같이 쓸 건지 혹은 리플렉턴스 채널만으로 금속의 재질 표현을 할 것인지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반사도와 레이어 컬러에서 내가 원하는 금속의 컬러로 세팅을 하는 방식이 이제 최대한 아티스트의 의도에 맞게 그렇게 설정하는 방식이라면, 좀 커스텀 개념이죠. 입맛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 외에 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이 뭐가 있냐면 여기 레이어 프레넬이라는 탭을 열어보시면 지금 프레넬이 오프가 되어 있죠. 넌으로 되어 있는데 이 프레넬에 있는 프리셋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또 금속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디엘렉트릭이랑 이제 컨덕터라는 옵션이 있지만 일단은 디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체, 그러니까 비전도체, 뭐 유리라든지 뭐 가죽이라든지 뭐 그런 비전도체에 대한 것들이라서 이제 보시면은 뭐 우유, 글래스, 뭐 진주, 뭐 페트병 뭐 이런 재질들에 대한 또 디폴트도 들어가 있고 금속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컨덕터라고 해서 이제 전도체 이런 금속들만 모여 있는 카테고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컨덕터로 프레넬 모드를 바꿔주시면 이제 프리셋 쪽에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금속 재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미리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골드를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컬러까지 자동으로 잡힙니다. 더하기 여기 보시면 IOR 이런 금속이 가지고 있는 빛의 어떤 반사율 혹은 굴절율 그리고 그런 모든 물리적인 특징의 어떤 수치들이 실제로 물리적인 조건에 맞게 다 프리셋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컬러까지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쿠퍼, 구리 같은 걸로 또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그 구리가 가지고 있는 컬러의 느낌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요. 그래서 꽤 사실적인 재질의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속 같은 경우에. 그래서 도움말을 살펴보시면 여기서 지금 시네마 4D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금속 그런 프리셋들의 예시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골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금의 컬러가 반영이 되어 있고 쿠퍼, 구리 같은 경우도 약간 붉은빛이 돌고 또 기타 뭐 약간 어려운 이름들의 금속들이 있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리적인 컬러 값과 굴절률과 IOR 값 그런 굴절률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프레넬 효과까지도 다 적용이 된 상태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이 만약에 이런 물리적인 조건과 이제 근사치에 가까운 리얼한 어떤 재질 세팅을 원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프리셋을 사용하시는 게 아마 좀 편한 방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금속의 느낌을 내주지만 뭐 이게 너무 리얼해서 뭐 아트웍적으로 약간 프레넬 효과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이제 이런 세팅보다는 이제 커스텀을 할 수 있는 프레넬 세팅을 하시는 게 더 경우에 따라서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이런 IR 그 실제 물리적인 수치를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트웍적으로 조금 더 과장된 프레넬 효과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레이어 프레넬 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 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레이어 마스크 쪽에서 이제 프레넬 쉐이더를 통해서 이런 프레넬 효과를 반사를 컨트롤 해주게 되면은 훨씬 더 좀 극적인 대비가 좀 더 심한 그런 프레넬 표현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선택의 문제겠죠. 이제 실제적인 수치를 편하게 쓰면서 리얼함을 추구하느냐, 혹은 아트웍적으로 내가 톤 변화를 좀 더 다이나믹하게 다루고 싶은가? 그런 목적에 따라서 이런 접근 방식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고요. 이렇게 커스텀 방식으로 프레넬을 세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슬라이드 영역을 조금 조절해 주면서 프레넬이 적용이 되는 그런 범위 값이라든지 아니면 이 컬러를 약간 좀 그레이 쪽으로 떨어뜨리게 되면은 프레넬 효과가 조금 더 완화되는 뭐 그런 강도 값과 범위 값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메탈은. 그래서 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이런 실제로 있는 물리값에 의한 어떤 금속 표현을 하고 싶다. 그래서 골드를 선택을 하고 금으로 된 이런 모양의 오브젝트다 라는 전제를 하고 렌더링을 그냥 해 주시게 되면
이제 꽤 금의 근사치에 가까운 질감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을 추가를 한다면 표면 질감이 매끈할 것인가 혹은 더 거칠 것인가 정도의 뭐 유광이냐 무광이냐 반광이냐 뭐 그 정도의 차이를 러프니스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죠. 이것보다 훨씬 매끈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러프니스 값을 뭐 한 5 정도로 줄여주시고, 그리고 리플렉션 스트렝스 값도 한 95 정도로 늘려주시고, 그리고 렌더링을 해주게 되면 훨씬 더 매끈한 금속 표면 질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 플러스 거의 좀 실사적인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아이가 아주 새 것의 그런 오브젝트가 아니라면, 좀 사용감이 있는 것이라면 약간의 스크래치도 있을 것이고 약간 먼지가 쌓여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리얼함은 어떤 이런 기본적인 옵션이라기보다는 텍스처의 도움을 받아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뭐 더트가 표현되거나 스크래치가 표현된 텍스처를 레이어 마스크로 불러와서 뭐 조금 더 마스킹을 해서 쓰신다든지, 혹은 아예 그냥 스페큘러 리플렉션 스트렝스 쪽에 텍스처를 바로 집어넣게 돼도 이런 레이어 마스크에 텍스처를 적용한 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플렉션 스트렝스 아래쪽에 있는 텍스처에 이런 스크래치, 어떤 스크래치가 적용되어 있는 소스를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리플렉션 자체가 그런 스크래치가 표현된 이미지의 흑백 정보에 따라서 화이트는 반사가 적용되는 거, 블랙에 가까울수록 반사를 덜 먹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줘서 렌더링을 했을 때에 저런 실사에 가까운 텍스처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스크래치를 좀 추가해서 리얼함을 더해준다 라는 게 이제 텍스처의 거의 이제 마무리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플렉션 스트렝스에 직접 적용을 하셔도 되고, 레이어 마스크 쪽에서 텍스처를 또 동일한 텍스처를 넣어서 렌더링을 해 주시더라도 결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스트렝스 값에 넣어준 것과 레이어 마스크에 넣어준 것, 이런 식으로 약간의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이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옵션만으로만 그냥 하는 거에는 어쨌든 한계가 있어요. 그냥 새 것 같은 어떤 느낌을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처럼 어떤 물건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적용해서 뭐 스크래치라든지 어떤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기 위한 뭐 먼지 쌓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실사 기반의 텍스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뭐 그런 것들도 나중에는 이제 텍스처링 쪽 후반부에서 조금 더 디테일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접근 방법도 다룰 예정이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인 메탈 세팅에 대한 개념만 설명을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